라디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내장은 좀 평온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세게 올라오더라고요. 간만에 불꽃쇼가 진행됐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안 올라왔는데 뭐 오르긴 올랐죠. 근데 각 종목들이 막 열심히 튀어 올라서 이럴 때 또 재미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하루였고, 자, 오늘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나스닥과 TQ도 좀 날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방송 말씀드린 대로 자, 눌리면 20달러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20달러를 안 깼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20.5달러, 그리고 요 밑에 그 C라인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다고 했죠. S밴드하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10분봉 기준으로 시작할 때는 바로 밀리죠. 그래서 여기 검노선 기준선을 밑으로 깼고, 그리고 나서 바로 60일 이평입니다. 이게 60일 이평 쪽에서 횡보를 하다가 20일 이평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는데 결국은 어디서 지지를 받았습니까? 자, 요 밑에 보이시죠? 네, M밴드에서 지지받고 여기가 얼마예요? 바로 20.5입니다. 네, 정확하게 맞아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라고 하죠? 돗자리를 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뭐 신기가 있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차트 보면 이 길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첫 번째 뭡니까? 300일 이평선. 여기 이평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받을 확률이 25%라고 하면 요 밑에 240일 이평도 지나갑니다. 그럼 이게 50%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 S밴드 하늘색 선이 이렇게 만나요. 이것도 다 지지 저항의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75%까지 올라가고 M밴드까지 만나면 100은 아니지만 85에서 90%의 신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반등을 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시면 뭐 재미있겠죠. 떨어지더라도 이게 보인다면 그냥 무조건 떨어져서 답답한 것보다는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위주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밌다. 우리가 뉴스 위주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FOMC가 이제 11월 2일, 3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75bp를 시장이 좋게 평가할지 나쁘게 평가할지, 지금 분위기로는 뉘앙스는 좋게 평가하는 것 같죠. 이제 비둘기적 관점들이 슬슬 나오고, 야, 우리가 너무했나 보다, 연준 너무한 거 아니냐, 슬슬 가자. 근데 이거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차트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거든요.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또 오늘도 뭐 시청자님들 중에 야, 요걸 잘 맞춰서 단타 형태로, 스윙 형태로 스윙 내신 분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연락도 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거 배워 놓으시면 주식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TQ의 아주 마이크로적인 10분봉에 대해서는 어떤 뷰가 있냐, 관점이 있냐,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현재 프리장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생각보다 어제 아까 여기죠.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검노선을 지지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프리장에서 지금 상승 중이고, 자, 10분봉 이 위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2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럼 여기 가면 또 밀리겠네요.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91이죠. 요 위까지 올라간다는 건 고점 갱신이잖아요. 고점 갱신. 이건 추가로 더 올라간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21.91 요 빨간 선에서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20.8, 20.9까지는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받는다면
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4. 그리고 최악은 최악은 여기까지인데 18이면 뭐 완전 폭락이죠. 쫙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TQ가 안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아주 안 좋을 땐 이렇게 쭉 폭포수 쏟아지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진 마시고 우선은 여기까지, 예,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0분봉에서 보면 일단은 여러분, 네, 22점 한 5까지는 열려 있어요. 7까지 이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FOMC에서 이상한 소리만 이틀 동안 나오지 않는다면 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예,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거죠. 여기 한번 빠져나오긴 했었지만 이탈했었지만 어쨌든 다시 올렸고, 그리고 여기 C라인을 지지받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지표들도 가끔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제가 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도, 라인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갈 때 이 하단 보시면 여기 이제 MFI 그 지표거든요. 이 바닥권에 우물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SV 시그널에서도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충분히 이 10분 봉상 스케일에서는 과매도 구간이죠. 예, 엄청 낮은 가격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방향대로 주가가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위치 확인할 때, 네, 여기는 과매수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싼 구간이구나, 그럼 좀 내려가겠네. 네, 이렇게 유기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차트 흐름은. 네, 요걸 참고하시고, 자, 앞으로 우리는 TQ 투자자시잖아요. 네, 저도 TQ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는 꼭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다우존스는 어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TQ는 반등했다고 보기 뭐하죠.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최근 다우의 흐름이 상당합니다. 241일 이평을 지지하고 지금 120일 이평까지 뛰어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검노선하고 C라인을 봐도 거의 이격이 없어요. 그럼 이거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자, 나스닥백은 어떻습니까? 241 이평까지 내려와서 오르긴 올랐는데 그냥 지표상으로 보면 다우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나스닥은 여기 있고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침체 대비는 어떤 애들이 유리해요? 가치주가 유리합니다. 네, 수입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이 유리해서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이런 애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카드, JP모건 체이스, 존슨앤존스, 월마트, 프록터앤갬블, P&G죠, 홈디포, 월트 디즈니, 나이키, 시스코 시스템즈. 그래서 한마디로 우량한 녀석들은 다 들어있죠. 예, 미국에 맥도날드 있네요. 코카콜라 있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여기가 빅테크처럼 IT나 인터넷 또는, 예, 기술로만 이루어진 기업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금융도 있지만, 자, 금융은 금리가 높아지면 무조건 유리한 섹터죠. 네, 금리가 높아지는데 투자은행들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예, 투자하는 채권에만 투자해도, 채권이 요새 불안하니까 어쨌든 금리가 높다는 건 돈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 유리하고요. 두 번째, 제약. 다우지수에서는 제약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존슨앤존스도 제약이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있나요? 뭐 허니웰은 아니고 암젠, 네, 생명공학이죠. 제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뭐냐?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격 올랐다고 약 안 먹냐는 거죠. 얘들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고, 그러니까 의료 쪽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우리 아파도 병원비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야 돼요.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나이키 같은 거. 얘들은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강달러가 유지가 돼버리면요, 수입 물가가 싸져요. 그럼 나이키가 원재료도 미국에서 생산하나요? 아니죠. 해외에서 옷감을 수입해서 이제 만들어서 해외로 역수출을 하는데, 돈 없다고 나이키 안 입진 않아요. 예,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은 나이키를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가 굉장히 30% 이상 싸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강달러 때문에. 예, 돈 가치가 미국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낮아지고 물건값은 엄청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구조가 미국의 제조업체들에서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S&P 500 중에서도 앞으로 1, 2년 동안 침체기에는 제조업체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해외로 파는, 그럼 양쪽에서 먹는 거죠. 싸게 사오고 비싸게 팔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빅테크들보다는 메타가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예, 메타가 원재료가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없어요. 전기밖에 없어요. 예, 걔들은 인터넷 서버 이용료하고 전기를 쓰잖아요. 이거는 네, 강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메타를 이용할 때는 더 비싼 돈을 줘야 되겠죠? 넷플릭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찬가지입니다. 예, GPU를 만들지만 그 원재료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비싼 값으로 팔아야 되는데, 물론 엔비디아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중국 수출이 막혔다. 예, 이 부분이 좀 약체가 되겠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침체가 올 거잖아요. 올 거라면 빅테크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예, 그런 약점이 좀 있고, 인플레이션과 강달러의 혜택을 IT나 인터넷 기업체들은 조금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훨씬 강하게 받을 거다. 그래서 미국이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땐 2, 3년 좋을 건데 주가만 나쁠 겁니다. 왜 주가가 나쁠 건지는 예,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의 TQ를 말씀드리면 일봉이에요. 자, 23.5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썸네일에서 23.5를 말씀드린 게, 추세선이 여기 상승 추세선이 올라가죠. 그리고 어제 지켜준 요 부분에서 이 박스권을 지켜서 하락 안 하고 올라가 줬어요.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예, 그나마 뭐 이게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도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왔고 추세선도 안 깼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안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긴 추세선으로 보면 상승 추세선인데, 자, 이쪽부터 볼 때 여러분 여기를 뚫으면 이렇게 올라가서요, 여기를 뚫으면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 바로 23.5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횡보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횡보했죠? 네, 과거에. 그리고 여기도 저점 찍고 옆으로 갔다 올라갔죠? 그럼 이제 여기를 올라가야죠. 당연히 상승하려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맥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가 23.5라는 겁니다. 여기를 올라타면 예, 추매하셔도 돼요. 예, 늘상 강조드리죠. 주식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계속 움츠려 있으면 돈 못 벌어요. 이때가 바로 뭐다? 예, 물려도 추매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매수하시고 23.5가 가면 저는 약간 다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꼭 명심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다우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원화 베이스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달러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렇다고 추세적으로 강달러가 꺾인 거냐? 이게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얼마 전에도 뭐 1410원까지 갔다가 10원인가 15원까지 갔다가 다시 1430원 갔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비싼 건 맞으니 16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이거 안 좋을 때 이때 가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1600을 가요, 달러가. 그럼 그때 주가가 과연 엄청 높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1600원 갔으면 위기 상황이니까 주가는 확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 비쌀 때 주식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앞으로 5년 이후를 보고 하는 말씀이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화로 매수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미국 다우존스 30을 계속 사고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샀었는데 계좌가 바뀌면서 여기만 표현됩니다. 계속 사고 있죠? 네, 오늘도 샀습니다. 그래서 한 7% 수익 났더라고요, 바닥권에서. 자, 높진 않지만 그래도 오르는 걸 사시는 게 투자에서는 좋은 방법이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강달러는 지속이 될 거고요. 한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다고 보여요. 요새 보면 진짜 미국 연준 야같다. 네, 파월 의장 지금 굉장히 야근 플레이를 한다. 근데 좀 얌체기도 합니다. 너무 본인들 위주여서. 강달러 지속되면 미국의 수입은 매우 유리해져요. 예, 돈 가치가 30% 올랐잖아요. 그러면 같은 예를 들어 뭐 철 1톤을 사온다고 하면 내 돈이 30%가 비싸니까 30% 싼 가격에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 만들기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서비스 산업, 근데 미국은 서비스 산업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체가 유리한 거고, 서비스 산업에서는, 자, 관광업이라고 할게요. 미국에 놀러 가려고 하면 미국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좀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라스베이거스나 뉴욕이나 이런 데 가고 싶은데 한국인 입장에선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이거 30%나 달러를 더 주고 가야 되니까 주춤하겠죠. 그래서 강달러가 유리한 업종이 있고 불리한 업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땐 뭐 그닥 나쁘지 않을 겁니다. 침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침체를 만들어 버리는데 본인들 자국 내 제조업은 유리하고, 침체인데 여행 가겠습니까? 못 가요. 코로나 때 우리 못 움직였던 것처럼, 뭐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다 지금 경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무슨 여행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침체가 만들어진 걸 어딘가로 이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전이라는 건 유럽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라틴 아메리카든 브릭스든 어디로든 약한 고리에다가 이 위험을 넘길 거라는 거죠. 요게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미국은 항상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하셔야 되고, 그런데 본인들은 대비를 하고 있죠. 사실 IRA 법안이 미국 스스로 의회들이 바보는 아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IRA 법안을 발효를 했는데 자국 내로 공장을 갖고 오는 거죠. 미국 내로 공장을 갖고 와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인건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가격이 내려갈까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제일 비싼 인건비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쌉니까? 그런데도 왜 이걸 하냐? 정치적인 계산이겠죠. 이걸 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LG엔솔은 안 들어가는 것 같죠. 이제 캐나다로 턴한 것 같고. 근데 확정되지 않아서, 저도 그 영역까지는 정확히 몰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건 최종 가봐야 아는 거니까. 자, 공장들이 그렇게 SK 하이닉스도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월급 받아갈 테고 좋은 거죠. 정치적으로 이건 참 호재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 잡힐 거 뻔히 알면서도 법안 발효해서 표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볼 때 폴리티컬한 액션인 거죠. 그리고 미국이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게 뭐죠?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그리고 지금은 에너지죠.
산유국이 됐으니까. 그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국가는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과거에 이렇게 안 비쌌는데 전쟁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에서 밀이 안 나오는데 어디 밀을 사서 먹겠습니까? 전 세계가. 미국의 밀을 먹겠죠. 트럼프도 중국하고 예전에 무역전쟁 할 때 뭘 한 거예요? 야, 니네 우리 농산물 사. 중국한테 이걸 요구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높아졌는데 미국은 웃고 있겠죠. 너무 좋네. 우리 돈 잘 들어오네. 더군다나 뭐예요? 강달러죠. 농산물도 없어서 못 파는데 거기다 강달러? 괜찮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나쁘지 않을 거다. 근데 왜 침체가 오냐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침체가 올 상황이 아닌데, 뭐, 금융적인 부분을 따지면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거기까지 제가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부로 말 못합니다. 이건 의도된 침체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굳이 침체를 만들어서 누구 하나,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박살 내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박살 내서 내 빚 너한테 다 떠넘기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니까 우리 조심하시자는 거예요. 당장 한국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채권발, 레고랜드 채권발 PF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잘 진압되면 상관없는데 진압 안 되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원인은 누굽니까? 뭐 잘못한 강원도일 수도 있지만 도청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확인하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IT, 인터넷 이런 산업은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기업들 박살 나는 것 같고요. 제조업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침체라면 우리도 계산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디가 유리하냐. 그래서 다우가 유리하다라기보다 다우는 제가 볼 때 유리합니다. 무조건 다우 지수는 유리한 것 같고, 그래서 UDOW 세배 레버리지 그걸 저도 계속 매수하려다가 달러로 계속 사야 되니까 그냥 한 배짜리 사는 거고요. S&P도 그나마 유리하겠죠. 그리고 TQ 같은 경우는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어떤 걸 하시면 되냐? 혹시 더 떨어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전략을 세우시는 거죠. 계속 따라붙는 게 아니라 어떻다? 더 떨어진 다음에 한 방에 밀어넣을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우리가 투자에 대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달러의 위상은 강화됐어요. 이번 이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달러가 이렇게 세구나 또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의 전가를 어딘가로 이루고 있고요. 이건 어딘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시스템적인 위기가, 근데 미국이 시스템적인 위기를 겪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작은 의견. 그래서 만약에 약하게 지나간다면 어딘간 터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무너지는데 그게 미국만 아니면 되죠. 그러면 싸게 살 기회가 분명히 되는 건 맞습니다. 시스템적인 위기가 아니라면 누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엔 급반등하겠죠. 큰 상승이 올 겁니다. 그게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를 뿐이지 오기는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기회에 몸 잘 추스리면서, 원래 안 좋을 때는 그 떨어지는 낙엽에도 몸 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리시고 기회를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장이 조금 오른 상황으로 계좌는 좀 올랐네요. 그리고 저는 반등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국내장 살짝 반등했을 때 손절 엔드 예수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금씩 올라간 것들 매도해서 예수금 더 채워 넣고 있고요. 여러분 오를 때, 지금은 오를 때 더 사는 시기가 아니에요. 종목별로는 사도 되죠. 더 오를 것 같은 애들은. 근데 이럴 때 물 타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데 이때 물 탔다가 꺾여버리면 더 큰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하십시오. 장이 좋을 때는 올라갈 때 불타기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수익 나는 거고요. 약세장은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반등 이후에 아래 부분, 제가 검노선 말씀드리죠. 검노선
타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정 구간 딱 올라가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벌써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좋다고 막 들어간다? 예, 자칫하면 꼭지 잡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밑에서 잡았다가 위에서는 입절,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게 여러분 계좌를 아마 크게 살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TQ 같은 경우 저도 조금씩 그러니까 늘려가고 있고요. 464에서 470 됐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나요? 네, TMF 이해 거의 받아왔어요.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저는 목적이 이 채권을 팔아서 TQ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손실 조금 더 보더라도 TQ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계좌에서는 지금 천천히 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금을 확보한 상태죠. 자, 행동에는 위험과 대가가 따릅니다. 투자에는 위험과 대가가 반드시 따라요. 하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겁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투자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장기간의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훨씬 적으니까요. 지금 두려우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또 살짝 오르니까 안 두렵죠.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 쭉 빼면 또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받아들이시자고요. 그래서 계획 지금부터 잘 하셔서 앞으로 2년을 버티시는 분만이 정말 달콤한 과일을 가져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케네디 대통령님의 명언을 잘 새기시고, 자, 오늘의 가격대입니다. LOC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TQ 현재 프리장 21.68인데요. 22.3, 22.9 위쪽으로 매도하시고, 자동 매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LOC 매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정가 매수는 요 아래로, 피라미드형 항상 강조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더 아래쪽에서 많이 사셔야 계좌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JPI, 그 다음에 SCHP, SOXL, TCL, SQQQ까지 가격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활용하셔서 매매에 더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멤버십 회원분들은 간만에 또 이렇게 불꽃쇼, 국내 불꽃쇼가 일어나서, 주식은 제가 파도 타기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최근에는. 지금은 파도 타기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TQ도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스윙 말씀드리는 거고, 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좌 그냥 두세 개 돌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익 내면서 하자고요. 계속 내려갈 때는 계속 마이너스에 물타기 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 구간에 또 수익도 챙기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아 특수관 같은 경우도 위쪽에서 매도를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 이때 샀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봤고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검노선을 이렇게 올랐을 때 샀죠. 추가 상승할 거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N밴드 닫고 내려가잖아요. 자, 이게 지표들의 힘입니다. 여기 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안 샀죠. 조금 사고 더 내려오길래 여기서 더 사고, 그리고 여기서 20일 이평 지지했죠. 사실 더 사야 됐는데 바빠서 못 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5일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22% 정도 났거든요. 그럼 여러분 22%를 일주일 만에 내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만족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S밴드 위쪽에 딱 닫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오죠? 그럼 이때 매도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도 바빠서, 그리고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선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라간 거 그냥 만끽하고 내일 더 올라가길 바라고, 얘는 약간 중장기 투자로 보고 있으니까 홀딩하고 있고요. 자, 2차전지 레버리지도 N밴드 지금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일부 또 매도했습니다. 한 30% 매도하고 지금 한 70% 물량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하고 오늘 조금 장막판에 좀 밀려서 걸어놨어요. 매수 걸어놓고. 그럼 또 물량 채워졌죠? 그럼 내일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갔다. 아직은 위쪽에 S밴드까지 남아 있습니다. 구간이. 그러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또 매도하고, 또 내려올 때 또 사고. 사는 건 보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걸어놓고, 분할 매수 걸어놓고, 사지면 좋고 안 사지면 말고. 그건 내 거 아닌 거죠.
예, 대의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ETF 갖고 굳이 대의 매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알루미늄도 예, 조금 고생은 했지만 여기서 갭 띄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P밴드 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올라갈 수 있다고 내가 올라가길 바란다고 주식이 올라가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딥니까? 또 N밴드 닿아서 야, 제가 만들긴 했지만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설정을 잡은 거죠. 예, 경험을 열심히 하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잡았는데 참 가끔 너무 잘 맞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잘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뚜루프 가줬으면 좋겠는데 꼭 여기 부딪히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참 고난을 많이 줘요.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손절도 한번 했어요. 예, 5분 이게 5일 2평인데 거길 깨면 손절 절반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서 어때요? 여기 검노선을 지지했죠? 그러면서 올라갈 때 다시 사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산 거는 일부 수익이 됐거든요. 수익이라기보다는 그냥 원금 돼서 또 반 자르고 떨어질까봐. 그리고 나서 반이 올라가서 지금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남았는데 여기까지 또 남아있죠. 근데 얼마 안 남아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케이스는 10 중에 사실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가서 이렇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뚫느냐 안 뚫느냐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식에서 없습니다. TQ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저항선을 오늘 뚫을지 아니면 여기서 밀릴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뚫는다면 이렇게 매도할 것이고 예, 꺾인다면 이렇게 매수할 것이야 라는 그 원칙만 여러분들이 세우신다면 주식 매매는 어려운 영역이 아닙니다. 예, 욕심만 버리면 상당히 재밌을 수도 있는 영역이니까 오늘 내일 모레죠. 2일 3일 폭풍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정말 봄날에 햇살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기원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갈 거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상승 기원하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